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 유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길을 여러분께 한번 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재천의 붕어나 한강의 잉어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고래로 키우시겠습니까? 불문가지죠. 물어보나 마나죠. 물론 딸 바보 혹은 아들 바보인 아빠나 엄마들은 양재천 붕어가 돼도 좋다. 내 옆에만 있어다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건 한마디로 이기심의 발로라 봅니다. 전 브로그에 이렇게 쓴 기억이 납니다. 딸 바보 아빠 딸 바보로 만들고 아들 바보 엄마 아들 바보로 만든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떠나보내고 제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리의 혁명을 얘기했죠. 이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의 거리는 없어졌습니다. 저도 미국에 사는 아들과 또 유럽에 사는 딸과 그리고 손녀와 영상통화로 자주 대화를 합니다. 마치 옆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 넓은 세상에서의 고래와 태평양의 고래와 한강의 잉어 붕어는 행복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회의 크기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를 나중에 행복하게 이끄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가난한 학생들은 미국 사립 명문대학에 가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길 하나를 소개합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학비 없는 학비 무료인 독일 대학과 노르웨이 대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독일어를 모르는데 독일 가라고요? 노르웨이어를 모르는데 노르웨이 가라고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비영어권 국가들도 대학의 학부, 배첼러와 석사, 마스터, 그리고 독터의 경우에 다는 아니죠. 상당 전공들이 다 영어로 열려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프랑스나 심지어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다 영어로 유학생들을 받습니다. 본래 유럽 국가들은요 학비를 안 받았죠. 자국민에게도 안 받고 해외에서 온 유학생에게도 안 받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안 받았습니다. 80년대까지도 제가 기억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각국의 대학들이 자국 학생과 EU 회원국 학생들은 안 받았는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받기 시작했어요. 영국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도 2012년까지 안 받았어요. 예, 그러다가 다 바뀌었는데 두 나라가 안 받았어요. 지금도 독일과 노르웨이입니다. 한 4, 5년 전에 핀란드도 안 받았다가 의회에서 받아라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지금 받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 대신 장학 혜택을 무지하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학비를 안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16개 주인데 바덴-뮤르텐베르크라고 하는 주 하나만 공식적으로 공립대학, 주립대학도 돈을 받고 있는데 얼마 받아요? 200~300만 원이에요. 서울대보다 작습니다. 근데 나머지 15개 주는 공식적으로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사립대학은 받아요. 얼마 정도?
1,000만 원 내외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받는데 나머지 15개 대학도 대학마다 총장 재량에 따라 몇백만 원의 학비를 받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학비는 한 600만 원 될 거예요. 저 아마 한국에도 이 국립대학의 경우에 한 5, 600만 원 될 겁니다. 그거보다 쌉니다. 근데 노르웨이는 여전히 공립대학은 무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 받습니다. 단 BI 비즈니스 스쿨 같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뭘 받죠? 네, 받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요 스칼라십 부자게 났습니다. 안 내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독일 대학과 노르웨이 대학을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사립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거의 학비 전액을 받는 것보다도 독일이나 노르웨이로 가면은 학비가 훨씬 적게 됩니다. 저는 가난해서 우리 아이를 해외로 못 보내겠어요라는 학부모님들 오늘 꼭 이 정보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미국 대학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학, 사립대학, 명문대학의 경우에 학비 60% 내지 70%를 그리고 저는 100%까지를 많이 받아줬어요. 1년에 몇 명이요? 160명에서 170명 사이에 지난해, 저지난해, 금년, 그 20년 가까이 되는데 1년에 한 70억 원 이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학부모도 1년에 총 비용이 $10,000에 3만 달러 정도가 들어요. 본래 사립대학은 1년에 8만에서 9만 달러, 약 1억 원 정도가 듭니다만 그 비용을 제가 얼마까지 낮춰드렸어요? 네,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낮춰드렸으니까 이 정도라면 중산층 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못 내겠다면 못 가죠. 이것도 못 내면은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는 장학금이 있어요. 한국 장학재단에 주는 장학금이 대통령 장학금도 있고 부임 장학금도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미국보다 비용을 적게 들게 가겠다. 그런다면 이제 바로 독일로 가라는 얘기죠. 학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물가가 저렴합니다. 독일은 사회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학비를 전액을 면제받으면 쑥 묵는 거죠. accommodation, 묵고, 보드, 밥 먹는 거, 교통비, 그 다음에 용돈, 그 다음에 그 통신비까지 다 해서 약 130만 원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월 130만 원이요. 여러분 자녀 한국 대학 다니면서 130만 원 들죠. 저 이대 연대 앞에서 홍대 앞에서 뭘 먹어도 아마 그 정도 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독일은 130만 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독일은요. 유학생들에게 4개월간의 풀 워크 퍼미트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미국은 학교 내에서 워크 스터디 즉 20시간, 14시간인가요? 20시간 이내에 일하면 1년에 한 200~300만 원 줍니다. 그것 이외에는 학교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F1 비자를 가지면. 근데 독일은 합법적으로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4개월을 줍니다. 120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학비는 무료고 부지런한 학생 가서 용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독일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가난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노르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비가 독일처럼 없습니다. 노르웨이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물론 박사과정은 돈 줍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전과정 공부가 가능합니다. 독일이 숙식, 교통, 통신비 합쳐서 월 130만 원이 드는데 노르웨이는 월 160만 원, 약 연간 2천만 원이 듭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노르웨이가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서 미국보다 비쌉니다. 노르웨이는요, 제 사위 나라입니다. 제 딸이 집 같습니다. 노르웨이, 저 알 만큼 압니다. 물가가 비싼 건 아는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거의 지하철도 그렇고요. 학생에게 주는 혜택 때문에 월 16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악플을 달아요. 노르웨이 모른다고. 아니
제 노르웨이가 제 사위 나라라고 제 딸이 시간 나라니까요. 저 노르웨이 자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노르웨이도 독일처럼 학비 저렴하게 갈 수 있다. 다만 독일은 학부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굉장히 많은데 노르웨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나 석사 과정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유니버시티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몇백 년 된 대학들이죠. 400년 된 대학들인데 영어로 할 수 있는 전공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네, 연구소에 한성호 이사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그 일반 학생들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60만 원.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좀 더 들어갈 수 있죠.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어지니까. 160만 원이 뭐 보편적인 비용이라기보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노르웨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노르웨이는요, 지원 조건이 아주 심플해요. 국내 대학을 1년 다니면 노르웨이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어요. 노르웨이 학사로, 그 다음에 국내 대학을 4년을 졸업하거나 어느 나라 대학을 4년을 졸업하면 대학원 과정으로 학비 없이 영어로 갑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영어로 갑니다. 제 딸도 그래요. 예. 미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대학 졸업하고 그걸 가지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석사를 했으니까요. 자, 근데 독일은 이제 다음 해부터 국가별로 교과 과정별로 지원 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고등학교를 마치고 가는 학생, 미국 고등학교를 마치고 가는 학생, 필리핀에서 마치고 가는 학생, 중국에서 가는 학생, 캐나다에서 가는 학생이 전부 다 나와요. 아주 이렇게 헌법처럼 두꺼운 이 지침서가 있어요. 아나빈이라고. 그걸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정보를 많이 드릴 거고요. 오늘 결론.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 미국 사립 명문대학에서 재정보조받고 가라. 그것도 어렵다면 독일 대학과 노르웨이 대학에 학비 없으니 영어로 가라. 생활비도 매우 저렴하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미래교육소에 정식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1:1 상담을 요청하시면 그 조건이 맞는가를 맞춰드리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컨설팅 과정에서 골라드리고 지원 전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